며칠 전에도 한 명의 친구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췌장암은 초기엔 통증도 특별한 증상도 없습니다. 배가 살짝 더부룩하다, 입맛이 조금 없다, 대부분은 나이 탓이라 넘깁니다. 더 무서운 사실, 췌장암 환자의 90% 이상이 공통적으로 습관처럼 먹던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습관적으로 무심결에 먹던 음식들을 당장 끊지 않으면 췌장암에 걸립니다.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췌장을 망가뜨리고 조용히, 천천히, 결국 치명적인 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췌장암 환자가 공통적으로 섭취하던 그 음식 3가지, 그리고 췌장을 지키는 방법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필수 건강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강국현입니다. 김정호님은 건강검진 전까지만 해도 췌장이 뭔지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증상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몇 달 전부터 체중이 빠지고 소화가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소화를 돕는 효소를 만들고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분비하죠. 쉽게 말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제대로 에너지로 쓰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췌장이 침묵의 장기라는 겁니다. 조금씩 상해가도 통증도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도 없습니다. 병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겨우 이상을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췌장이 염증이나 손상을 입어도 스스로 재생하거나 회복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잘못된 식습관이 췌장에 서서히 상처를 주면 어느 순간 치명적인 병으로 발전해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평소에 췌장을 지키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이미 병이 진행되고 난 후에 후회해도 늦습니다. 정호님처럼 평소에 건강하다 믿다가 갑자기 쓰러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췌장이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제대로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췌장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유전적 요인, 흡연, 만성 췌장염, 비만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 여러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김정호님처럼 평소 별 생각 없이 먹던 음식들이 사실 췌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표적으로 트랜스지방과 쇼트닝, 과도한 설탕, 가공육, 액상과당이 췌장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트랜스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한 사람들은 췌장암 발병 위험이 최대 1.5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트랜스지방은 주로 크림빵, 쿠키, 도넛, 머핀 같은 제과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트랜스지방은 혈관을 손상시키는 동시에 췌장세포의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췌장세포가 지속적으로 염증에 시달리면 결국 변형되고 그 과정에서 암세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쇼트닝은 제과제빵에서 바삭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흔히 쓰이는데 이 역시 췌장을 피로하게 하고 염증을 촉진하는 주범입니다.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탄산음료, 이온음료, 비타민워터, 심지어 100% 생과일 주스에도 많이 포함된 성분이죠.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액상과당을 과다 섭취하면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해 췌장을 혹사시키고 결국 췌장 기능 저하와 함께 암세포 생성 위험이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액상과당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면서 췌장을 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특히 생과일 주스도 섬유질 없이 과당만 농축된 상태로 섭취하면 오히려 일반 음료보다 더 해롭습니다. 김정호님도 아침마다 크림빵과 커피, 점심 대신 소시지나 핫바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피곤할 땐 탄산음료로 당을 보충했고요. 본인은 식사 간단히 해결한다는 생각이었지만 실제로는 췌장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가공육도 큰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5년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핫바 등에 들어있는 질산나트륨과 아질산염이 췌장과 대장 모두에 심각한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가공육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은 췌장암뿐 아니라 대장암, 위암 위험도 함께 증가한다고 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음식들이 맛있다는 이유로 쉽게 반복 섭취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췌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고 결국 침묵 속 파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췌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신진대사, 호르몬 조절, 당 조절까지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존재를 실감하는 건 병이 심각해진 뒤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뒤늦게 발견될 경우 생존율이 극히 낮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암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췌장암 5년 생존율은 10% 이하입니다. 이처럼 췌장에 대한 무관심과 잘못된 식습관이 만나면 나도 모르게 암의 그림자를 키우는 셈입니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먹던 빵 한 조각, 소시지 하나, 달콤한 음료 한 잔이 결국 췌장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구체적으로 빵과 과자에 숨겨진 독성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마트나 빵집을 지나치기만 해도 구수한 빵 냄새에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김정호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침엔 크림빵으로 간단히 식사를 때우고 오후엔 커피 한 잔과 쿠키, 저녁 늦게 출출할 땐 도넛이나 머핀을 즐겨 먹었습니다. 별거 아닌 간식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 그 속엔 췌장을 망치는 치명적인 독이 숨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트랜스 지방과 쇼트닝, 그리고 과도한 설탕입니다. 이 성분들은 단순히 체중을 늘리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속 췌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먼저 트랜스 지방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식품 제조 과정에서 식물성 기름을 고체화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인공지방입니다. 바삭한 식감, 오래가는 유통기한을 위해 빵, 과자, 도넛, 크래커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HA는 트랜스 지방을 심혈관계 질환뿐 아니라 췌장 질환, 당뇨병,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위험물질로 분류합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은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저하시키며 세포를 변형시켜 암세포로 발전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실제로 2019년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 섭취가 많은 사람일수록 췌장암 발생 위험이 평균 1.4배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쇼트닝은 어떨까요? 쇼트닝 역시 트랜스 지방과 유사한 가공 유지로 빵이나 과자의 바삭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빠짐없이 사용됩니다. 특히 크림이 들어간 빵이나 케이크, 쿠키류에 다량 포함됩니다. 김정호님이 자주 드셨던 크림빵, 도넛, 머핀 이런 음식들의 주성분이 바로 쇼트닝입니다. 겉으로는 달콤하고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췌장을 지치게 하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게다가 빵과 과자의 또 다른 위험 요소 바로 과도한 설탕입니다. 흔히 달콤한 것이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는 말을 많이 하죠. 하지만 그 달콤함 이면에 숨겨진 함정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과도한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췌장의 과도한 인슐린 분비를 요구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췌장은 정상 기능을 잃고 결국 세포 손상과 염증, 더 나아가 암세포 생성 환경이 조성됩니다. 국제암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췌장 세포 내 돌연변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췌장암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섬유질 없이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만을 가득 담은 빵과 과자는 혈당을 더욱 급격히 올리는 주범입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더 큰 문제는 이 음식들이 습관적으로 자주 섭취된다는 점입니다. 바쁜 아침, 허기진 오후, 심심한 저녁, 하루에 몇 번씩 자연스럽게 빵과 과자, 도넛 등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췌장은 혹사당하고 결국은 스스로를 보호할 여유도 없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정호님도 처음엔 가끔 먹는 게 무슨 큰 문제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결국 췌장을 병들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엔 후회와 함께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식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빵과 과자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조절과 선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정호님이 가장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바로 음료수였습니다. 사실 빵이나 과자는 스스로도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고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료는 달랐습니다. 목마를 때 마시는 탄산음료, 피곤할 때 찾는 비타민 워터, 더위를 식히는 아이스커피, 그리고 건강을 챙긴다며 매일 마신 생과일 주스까지. 그런데 바로 이 한 잔의 습관이 췌장에 가장 치명적인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료는 액체니까 소화 부담이 덜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특히 단맛을 내기 위해 첨가되는 액상과당과 인공감미료는 췌장 건강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액상과당, 흔히 곡과당 옥수수 시럽이라고도 불리며 거의 모든 가공음료에 들어 있습니다. 달콤함을 극대화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탄산음료, 이온음료, 스포츠음료, 심지어 과일맛 요구르트까지 폭넓게 사용됩니다. 문제는 액상과당이 체내에서 일반 설탕보다 더 빠르게 흡수되고 그로 인해 췌장의 급격한 인슐린 분비를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췌장이 반복적으로 과부하에 시달리면 결국 염증이 생기고 기능이 저하되며 심각한 경우 췌장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곡과당 음료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췌장 기능 저하 및 췌장암 위험이 최대 1.7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100% 생과일 주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과일 주스는 건강하다고 믿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대사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일을 통째로 섭취할 때는 섬유질이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주스로 만들어 마실 경우 과당만 농축되어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췌장을 더욱 피로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인슐린 분비 이상, 췌장세포 손상, 만성 염증, 그리고 결국 췌장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김정호 님도 이 부분을 가장 후회했습니다. 과일 주스 마시면 건강해진다고 믿고 매일 아침 주스를 챙겨 마셨지만 오히려 췌장을 혹사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커피 음료도 조심해야 합니다. 시판되는 달콤한 라떼, 프라푸치노, 카페 모카 같은 메뉴들은 대개 다량의 설탕과 크림, 시럽이 첨가되어 췌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하루 2잔 이상의 당분 음료를 섭취할 경우 췌장암 위험이 눈에 띄게 상승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쯤 되면 그럼 도대체 뭘 마셔야 하나? 하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음료를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선택과 조절입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또 하나의 숨은 위험 요소,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가공육이 췌장에 어떤 타격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베이컨을 구워 드시거나 간식으로 소시지를 즐기시나요? 길거리에서 핫바나 햄버거를 자주 사 드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김정호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쁜 택배 일정을 소화하며 간편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가공육을 참 많이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췌장암의 씨앗이 될 줄은 상상도 못하셨습니다. 가공육, 즉 소시지, 햄, 베이컨, 핫바, 육포 같은 제품들은 단백질을 간편하게 보충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즐겨 찾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 속에는 췌장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질산나트륨, 아질산염, 보존제, 색소, 인공향미료가 들어갑니다. 특히 질산나트륨과 아질산염은 고기를 오래 보관하고 색깔을 선명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식품청 가물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체내에 들어와 발암물질로 변형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을 공식적으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흡연, 성면, 방사선과 같은 등급으로 암 발생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가공육과 췌장암의 관계는 여러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대규모 역학조사에 따르면 가공육을 매일 50지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은 췌장암 위험이 19%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햄 2장이나 소시지 하나 정도의 양에 해당합니다. 또한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분석 결과 가공육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췌장뿐만 아니라 대장, 위, 식도 등 소화기관 전반에 걸쳐 암 발생 확률이 눈에 띄게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가공육의 문제는 단순히 발암물질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런 제품들은 대개 고지방, 고염분, 고칼로리로 구성되어 있어 비만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가공육을 섭취하면 췌장에 더 큰 타격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복 시 췌장은 상대적으로 쉬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고지방, 고염분의 음식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췌장은 과도한 효소 분비를 요구받고 반복될 경우 염증과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김정호 님도 택배 배송을 시작하기 전 습관처럼 소시지 하나로 아침을 때웠습니다. 점심도 바빠서 햄이나 핫바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결국 췌장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식습관부터 바꾸지 않으면 수술이나 약물 치료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공육을 완전히 끊는 게 어렵다면 최소한 섭취 빈도와 양을 줄이고 식사 대용으로 삼는 습관을 고치는 것이 췌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김정호님은 결국 췌장암 초기 진단을 받은 뒤 힘든 결심을 하셨습니다. 평생 익숙했던 식습관을 하나하나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먹던 크림빵 대신 삶은 달걀과 견과류로 바꾸는 것도, 식후에 찾던 탄산음료를 물로 대체하는 것도, 야식으로 즐기던 소시지와 핫바를 멀리하는 것도 모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작은 변화가 내 췌장을 살리는 길이다. 췌장은 소리가 없는 장기입니다. 심장처럼 뛰는 소리도 없고 폐처럼 숨쉬는 느낌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침묵 속에서 서서히 망가지고 병이 깊어질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췌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우리 몸은 당장 혈당 조절에 실패하고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당뇨병, 급성 췌장염, 그리고 가장 두려운 췌장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렵고 5년 생존율이 10%도 되지 않는 무서운 병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내셔널 자료에 따르면 췌장암은 암 중에서도 가장 조용하고 가장 치명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췌장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트랜스지방과 쇼트닝을 멀리해야 합니다. 크림빵, 도넛, 머핀, 쿠키 같은 제과류 섭취를 최소화하고 빵을 먹더라도 원재료를 확인해 트랜스지방 없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음료를 바꿔야 합니다. 탄산음료, 이온음료, 달콤한 커피, 심지어 생과일 주스도 조심해야 합니다. 목이 마를 땐 물을, 피곤할 땐 무가당 차나 미네랄 워터로 대체하는 것이 췌장을 쉬게 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가공육 섭취를 줄이십시오. 햄, 소시지, 베이컨, 핫바 등을 자주 먹는 습관은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가끔 즐길 순 있지만 공복에 먹는 일은 피하고 가능한 신선한 재료로 끼니를 준비하는 것이 췌장을 보호하는 지름길입니다. 넷째,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휴식을 실천하세요. 췌장도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끼니를 거르거나 간식으로 허기를 채우는 일이 반복되면 췌장은 계속 혹사당합니다. 세 끼를 일정하게 챙기고 야식이나 군것질을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췌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놓치지 마세요. 김정호님처럼 자신이 건강하다고만 믿다 보면 병은 이미 깊어져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췌장 관련 검사를 받아 조기의 위험 신호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췌장은 묵묵히 우리 몸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췌장이 괜찮은 건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망가질 뿐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잠시 즐거웠다면 그만큼 췌장은 더 오래, 더 많이 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췌장을 지키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귀찮더라도 결국 그 노력이 당신의 건강, 당신의 삶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생활 속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